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법으로 영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일부 스님들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가장애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뭘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뭔 대단할 게 있겠어. 영가가 뭐예요? 영가가 뭐예요? 영가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그냥 영가라고, 영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영혼하고는 좀 달라요. 영혼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변적인 속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영혼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나는 그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고, 그것에서 감싸인, 쉽게 말해서 맨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쌓이는 거거든요.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도화지가 있고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져. 근데 이 도화지는 흰색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색들이 하나씩 이렇게 유화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쌓여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태초에는 흰색 도화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안 그러면 뭐 윤회나 이런 걸 끊어내고 그냥 생각하면, 처음에 날 때 모든 인간은 똑같은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존 로크의 백지설이라고 하는 건데, 백지, 흰 종이. 그래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한국말을 입히면 한국말을 쓰게 되고, 뭐 영어를 입히면 영어를 쓰게 되고, 뭐 이렇게.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지?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능이 달라. 그러니까 도화지가 똑같은 도화지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색을 잘 먹는 도화지고, 어떤 거는 색이 잘 안 먹는 도화지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왜 중학교 때 공부를 때려쳤는가, 그리고 딴짓을 시작했는가. 내 옆에 놈이, 나 진짜 그거였었다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냥 책을 보면서 샤프로 동그라미를 한 3번 치면 걔는 외워요, 단어를. 나는 연습장에 빽빽이를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까먹어. 얘를 어떻게 이겨? 이거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그때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안 된다. 안 되면 방향이 다른 걸 해야겠다. 그 문을 닫아버려요, 밖에. 닫어. 밖에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지가 공통이냐 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병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병에 잘 걸리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뭐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좋게 태어나는 걸 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신론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신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면,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는 단팥빵이고 누구는 소금빵이고 이따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태생적 차등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 네가 준 게 없잖아. 내가 만수르로 태어났으면 나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어. 가진 게 많잖아. 만수르는 마누라도 많고 마누라도 이뻐요. 봐봐. 왜?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거를
복으로 보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신이 준 걸 수도 있어요. 신이 그냥 만들었으면 신이 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조상신과 관련해서 유교식에서 보면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업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해오던 거에 의해서 유유상종으로 걸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착한 집에 태어날, 쉽게 말해서 환경이 좋은 집에 태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방식이 다 달라.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맞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유신론은 해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0에서 출발해야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놈은 90에서 출발한다니까. 만수르는 99에서 출발한 거예요. 재산으로는 99에서 출발한 거라니까. 그리고 심한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 소년 소녀 가장 뭐 이런 거 걸리잖아. 야씨, 마이너스야. 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 이게 노력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어떻게 돼? 일반 중산층도 되기 어렵다. 소년 소녀 가장에서 출발해서는 일반 중산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아. 똑같이 300만 원짜리 월급 받는데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는 어떻게 세습되느냐. 그 부의 세습과 관련해서 현대 사회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학력의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일수록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미국에 유학하지 못했는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거야. 돈이 없어서. 내 지도 교수님이 미국 유학 갔다 온 분이어가지고 박사 때 스님은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용기도 없어. 총알이 어느 정도는 딱 이렇게 재어져 있어야 몇 년까지는 버티겠다라고 했을 때 용기가 나오는 거지. 1회 걸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 너무 불안하잖아. 내가 2번 유학 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한 번은 중국 철학 하시는 선생님한테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번 들었었고, 그것도 학교도 다 소개시켜 준다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당신이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해보실래요라고 했을 때 나도 원래 좀 간이 배 밖으로 약간 나온 스타일인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건 돈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자신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안 형편이 좋고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도 자유롭게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저런 어학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학은 머리가 아니고 생활 습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수학은 머리랑 관련된 거고 어학은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런 데를 많이 다녀보고 좀 하면 안목이 커져요. 사람이. 이게 안목이 커진다고. 그러면 그게 다 복의 문제예요. 복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절에도 있어요. 절에도 출가한다고 다 똑같은 것 같죠? 은사 선생님 잘 만나갖고 하면 처음부터 큰절 주지로 들어가. 처음부터 막 1년에 뭐 수십억짜리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그러면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 맨바닥에서 우리 같이 학비부터 만들면서 맨바닥에서 포교당하고 이러면 시간 다 가는 거요. 그럼 뭘 어떻게 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언간한 큰절 주지보다 짱구 더 잘 굴리는데? 짱구는 엄청 잘 굴리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거든. 그게 복의 문제거든. 그럼 뭐 경선에서 뽑느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큰절 주지 다 시험 봐서 해야 된다고. 총무원장도 시험 봐야 돼. 시험 봐, 시험. 시험 봐. 그럼 영감님들 아무도 못해. 시험 봐, 시험. 시험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아유 잔인한 거지.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험 봤었어요. 그 승과잖아. 예, 승과잖아. 승과 출신 아니면 국사 왕사 못 올라가요. 승과 출신 아니면. 승과 출신 아니면서 국사 왕사가 된 거의 유일한 예가 나홍 스님이에요. 근데 나홍 스님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유학 갔다 와서 그래.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승과를 보든지 승과를 보면 승직이라는 게 있어요. 관직이 있다고 거기도. 승려 사회에서도 관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육사 출신 아니면 별 달기 어렵다. 똑같은 거요. 병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하사되고 상사되고 야 그게 별 달 수 있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승과 출신들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부터 출발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국사 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홍 스님은 중국 원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유학하는 과정에 황제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황제하고 황태자가 보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가사를 이렇게 사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상황이 다르지. 예. 아니 왕조 국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좀 밀어주면 난가요가 바로 되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왕조 국가 아니래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트럼프가 나 한 두 번만 언급해주면 아니 그렇지 않겠어?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유교에서는 기독교는 불평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쟤네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 그 죽은 뒤에 무언가 된다는 거지 지금 좋아지는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마존의 원시인 원시인 좀 그러니까 그 원주민으로 태어났어. 그래갖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인지를 못해 죽을 때까지. 왜냐면 그런 데서 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예수를 내가 알아 바로. 지금 내가 태어났어도. 예전에 그 아마존의 눈물 거기 빤스도 벗고 다니는 그런 분들 거기 나왔었잖아. 그런 분들이 예수를 알 게 뭐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야, 조건이 예수를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입영 통지를 받아야 군대를 가지. 입영 통지를 네가 보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군대 안 갔다고 지랄을 해?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면 모르는데 20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500년 뒤에 올 놈을 어떻게 믿어? 아니 내가 갔는데 이미 나는 갔는데 부처님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알아야 믿지. 아니 나보다 훨씬 뒤에 오는 놈을 어떻게 믿어? 내가 500년 뒤에 머시기가 올 거야. 난 걔를 믿을 거야. 그게 미친놈이지.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믿은 놈은 천국, 안 믿은 놈은 지옥이었는데 그거는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가 없었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 단테가 그 소설에서 만든 거예요. 지어낸 거야, 지어낸 거. 그전에는 없었어.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말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말 자체가 안 돼. 그런 차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없다고.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게 이제 가업으로 내려오는 거야. 집안의 기운. 그 기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왜냐하면 DNA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상의 유업이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월급을 300만 원 받아도 결혼할 때 조상이 그 부모가 좀 돈이 있어서 집이라도 한 채 사주는 집하고 뭐 월세부터 시작하는 분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왜냐면 월세 내다가 300만 원 버는데 월세 내다가 이거 다 가는 거요. 그러다 애 하나 생기면 야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이제 생활비로 끝나는 거야. 월급이 다.
맞벌이 하면 되잖아. 맞벌이 하면 되지. 하지만 미래적 가치를 다 잃어갔지. 한 사람은 전문적으로 육아를 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벌어서 월세 내고 뭐 하면서 300이 된 집하고 혼자 벌어서 300으로 가는 집하고 사용 가치가 틀리지. 예. 그리고 집에서 생활비, 부모가 약간 생활비 하라고 돈 주는 집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고맙지. 효자 된다, 효자. 어휴, 많이 줘봐라. 그러면 효자지. 어휴, 자주 가고 싶지. 왜? 가면 돈 주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갔는데 짜는 소리만 더럽게, 아이씨, 가기 싫지 그거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식의 차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유교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집안과 관련된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불교는 이렇게 집안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논리대로 하면, 유교식 논리라고 하면 똑똑한 집에서는 계속 똑똑한 애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율곡 아들은 똑똑해야 돼. 근데 율곡 아들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 왜? 모질른 놈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똑똑하고 자식이 똑똑한 집이 한국사에서 나오는 걸로는 딱 두 집이 나온다. 그게 원효랑 설총,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 그 외에는 부자가 똑똑한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똑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뭔가 좀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집이 망해도 3대는 간다처럼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때 애가 좀 얼빙이 나와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건데. 그리고 그 아버지 중에 이렇게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봐봐. 그러면 아버지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냥 이순신 장군 나은 사람이에요. 율곡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율곡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과거 시험도 제대로 합격 못해서 이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논팽이. 예. 그래서 마누라는 짜증내고, 그렇게 마누라가 아는 소리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고, 이런 이제 이렇게 됐겠지.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과거 시험 떨어졌는데 마누라가 똑똑해가지고, 그것 좀 잘해보지요 여보. 왜 그것도 못해요? 이러면 에라이씨. 아니 요즘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들어도 남자가 좀 기분이 좀 찝찝할 건데, 조선시대 때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아유, 여러분 세대 때만 해도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가 뭐 날라온다. 잿더리 날아. 잿더리. 잿더리 날라온다. 아이 진짜. 기분 진짜 뭐 더럽지. 지금은, 예전에는 그거 있었잖아. 겉보리 서멀만 있어도 뭐 처가살인 안 한. 율곡이 오죽헌 관계 그게 처가살이요. 오죽헌이 누구 집인데, 율곡 외할머니 재산인데, 그 좀 어련했겠냐고. 거기다가 마누라가 너무 똑똑해. 그 짜증나지. 그래서 위인의 아버지라고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왜 이런 돌발이 나오느냐? 만약에 유교처럼 이렇게 가업으로 쭉 이어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항상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업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90점짜리 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점짜리 업을 50점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럼 90점끼리 모인다. 이렇게 되면 여기처럼 비슷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돌발이 나오면 상충이 생겨. 그러니까 끌어들이기는 하는데, 뭐가 있냐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더니, 아이씨, 이거지, 이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변수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저런 놈인지 몰랐네.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사람 달라지네. 그게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살아보니 훅 아니네도 있고,
아니 있어.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돌발이 나와서 세상이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기본 백지가 있으면 이거는 영혼설이 되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 백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듯이 거기에 뭐가 기본 입자가 있었느냐 그 배경이 있느냐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불교의 업설. 그리고 이 쌓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지. 변화되는 거지.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제 유화야. 유하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 그러면서 기름 한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위에다가 덧칠을 좀 어둡게 하기 시작해. 그럼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 경향성들이 누적돼서 가는 거예요. 요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의식이지. 자기 의식. 만수로 얼마나 편하게 걷겠어. 아순 소리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 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다 싫은 소리 안 듣고 다 걷겠지. 그러다가 이제 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휘말렸어. 갑자기 트럼프가 또 한 횟가닥 해가지고 만수르를 때렸어. 그래갖고 만수르 집이 풍기 박살이 났네. 그러면 이제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렇게 업이 바뀌는 거요. 맞잖아. 후세인 이런 사람들 봐봐. 후세인 아들이었다고 생각해봐. 야 황태자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뭐 모르겠지만 약간 그거 있잖아. 우리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조선이 망할 때 왕실 재산이라는 게 있거든. 왕실 재산이 추정컨대 지금 돈으로 한 35조 정도 됐대.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덕궁, 뭐 경복궁 이런 궁궐 다 왕실 재산이에요. 아니 맞잖아. 뭐 종묘 뭐 이런 거 다 왕실 재산이야. 국가 재산 국왕 거라고 그거는. 그리고 그 유물들 뭐 이런 거 다. 근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난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싹 뺏었죠.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싹 뺏었어. 너무 뺏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생활 지원해 줬다고. 1년에 뭐 1억인가 얼마 지원해 줬다고. 근데 야 1억 받아도 기분 더럽지. 35조 그 당시 35조다. 그 당시 35조. 지금으로 말하면 뭐 300조가 될지 뭐 500조가 경복궁 창덕궁 밀고 아파트만 지어도 야 그 땅값만 계산해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백 조가 되든 뭐 1000조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1억 받아서 아유씨 그 왕실에 뭐 몇 명이나 있어서 그 사람들 다 뿜빠이에서 나눠도 그 재산 가치만 갖고 이자만 가지고도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지.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조금 걔네들이 좀 잘했으면 일본 같이 해줬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이제 판단자가. 근데 우리는 저것들이 헛발질을 너무 해서 우리 국민이 힘들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싹 날려버린 거지. 몰수지 몰수. 왕실 재산 몰수. 근데 그게 몰수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있긴 있어요. 개인 재산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도 아니고 몰수가 되나? 조금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더 뺏을 수는 있는데 근데 누가 아무도 그때 말 안 했어. 그것만 했나? 이승만이 아무튼 어떻게 보면 조선 이씨들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뭔가 업이 있어 전생에. 예. 그 저것도 안 받아줬잖아. 뭐 덕혜옹주 이런 거 좀 또라이 되고 이래서 했는데도 안 받아줬잖아. 이승만 물러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제 기억에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좀 살게 해줬다고. 근데 이미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졌잖아.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 비극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 떨어졌어. 그래서 뭐 덕혜옹주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왔어. 그래서 뭐 낙선제 같은데 좀 살았거든. 제 기억에는 뭐 정확하진 않아. 제가 뭐 그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살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 오면 약간 이제 약간 관광 비슷하게 이렇게 얼굴 조금 하다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겠지.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찝쩍거리고 거기 뭐 있다던데 뭐 이러면서 또 보고 그럼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지 뭐. 왜? 처음에는 금수저 뭐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도 다 망해가지고 그게 업이요.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럼 그때 자살하느냐? 자살 안 해. 내가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살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사육신 뭐 가족들 딸 이게 다른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자살하는 것 같아? 잘 살아. 잘 살아.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쉽게 말해서 자기를 첩으로 들인 그 공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지. 그거 뭐 밤에 칼로 쑤시느냐 그런 기록도 없어.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 한 번 정도는? 몇 명은 그랬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성산문 딸이야. 그러면 그 성산문의 기계를 이어서 내가 저 사람 첩으로 들어갔지만 저거는 우리 아버지를 해쳤으니까 밤에 식칼 이렇게 딱 물고 있다가 빡 쑤시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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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여기에 적응해 사는 거요. 이게 재벌들도 뭐 망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살해 비분관계 하면서 대우 뭐 자살했어 누구? 그냥 물론 뭐 그렇게까지 망해도 우리보단 잘 살더라, 그지? 그게 이제 아이러니지. 그것도 그냥 잘못하면 싹 뺏어야 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계속 빼가지고 싹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 영혼은 아니라더라. 그거 한 가지 생각하고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49일이면 다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극악극선은 49일까지 안 걸려요. 극악 아주 나쁜 놈, 극선 아주 좋은 사람은 49일까지 안 걸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라고. 그리고 저 교통사고에도 있어요. 뭐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다 법리를 따져서 뭐 8대2, 7대3 이렇게 나오지만 8대 중과실 이런 거 걸리면 그냥 100%입니다. 100% 잘못했습니다. 그냥 끝이야. 뭐 무면허, 음주운전 뭐 이런 거 걸리면 그냥 끝이야. 내가 받쳤는데도 끝이다. 내가 음주 상태인데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저놈이 받았어. 그래갖고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내려와서 말하려고 했더니 이놈이 술을 먹었네?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아니야,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봤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극악극선은 49일까지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는 49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49일이 지나도 안 끝나. 그게 원한이 있거나 어떤 뭐 이렇게 맺힌 게 있는 경우에는 이걸 넘어가. 우리도 보통 이제 법리적으로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뭐 몇 년이 걸린다. 예를 들면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더럽게 오래 가는 거 있어요. 센 놈들 재판 걸려봐. 이거 무슨 그래갖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이걸 보면 아 맞다 이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벌써 잊혀졌지. 너무 오래돼서.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원한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원결이 있어서 맺혀 있어요, 뭐가. 그러면 이게 그거보다 오래 가요.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고 요게 이제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가족에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붙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원귀죠, 원귀. 장화홍련. 원기, 원기가 가족에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에게 붙는 거는 뭐냐면 가족이 주민번호가 다 비슷하거든요. 뒷자리가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니까 다 다른 거고 뒷자리가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이 몸에 영혼이 들어오는 코드 번호도 비슷해. 그래서 신장 이식하듯이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자식이잖아. 뭐 이식하고 이런 거 할 때 마누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바깥 양반이 뭐 신장이 안 좋아요, 뭐 간이 안 좋아요. 그런 부인이 퍼뜩 손들어 내가 이식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인심이 낯쓰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아유 미안하고 고맙고 막 이러지. 그래 잘해준다고. 잘해준다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가능성이 있는 건 자식이에요. 아니 맞잖아.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족하고 뭐 이렇게 가겠지. 삼촌이나 뭐 이렇게 촌수로 가는 거지. 마누라가 그래갖고 마누라 검사했더니 어유 의사가 잘 맞네요. 이러면 그거는 거의 로또예요. 로또. 그건 팔자로 해야지. 그 정도 걸렸으면 아유 진짜 이런 팔자도 다 있구나 이러면서 그 정도는 수용해도 됩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확률이에요. 그거 없는 확률이에요. 근데 뭐 그 없는 확률을 뚫고 있으면 뭐 그 정도는 수용이지. 그 정도는 인정.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제가 좋은 정보 드렸잖아. 아프면 무조건 내가 이식해 주겠습니다. 자식이 어딨어?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마누라인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심만 생색만 더럽게 내고 경기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코드 번호가 비슷해. 혈연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나랑 비슷한 저쪽은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럼 글로 붙는다고.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그렇게. 그래서 엉뚱하게 나랑 관계도 없는데 왜 네가 나한테 붙어 있어가 가능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하홍련처럼 아무나 대나 때나가 있어요. 대나 때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마시고 필름 끊기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방어 체제가 무력화될 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애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일신이영이라고 하나의 몸속에 두 개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 쌍알이 쌍알, 쌍난. 이러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이 이제 약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 들어. 뭐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뭐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코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코가 여기에 꽉 차 있어. 그러면 머리도 띵하고 이렇게 답답한 느낌 있잖아. 그렇게 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영가 장애라고. 이런 걸 영가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굿도 이런 데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인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족에게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부모인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좋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갑니다. 내가 갈 데가 없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신장이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아마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정도 상황이면.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쩔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뭐 이랬었어.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식을 해준다 그랬거든. 내가 검사를 해서 이식을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형들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나만 그 얘기를 했어. 형제 중에서. 나는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운동이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노동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뭐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건 내 일이지 너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결국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몰라, 마누라하고 맞으면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 뭐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 돼봐야 될 건데 마누라한테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어차피 뭐 같이 가는 마당에 자식은 좀 미래가 남아 있고 마누라는 어차피 뭐 같이 가는 마당에 뭐 그냥 뭐 순장한다고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 내가 검사도 못했어요. 검사도 못하고 끝났어.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별로 그거 없어요. 내가 부담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 우리는 가족도 없잖아. 죽으면 뭐 말지 뭐. 우리는 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 살아봐야 피곤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 그리고 아마 살 만큼 살았잖아. 아유 뭐 그리고 원도 별로 없다. 뭐 다 뭐 아유 나만큼 어디 많이 댕겨본 사람도 없고 나만큼 공부도 해본 사람도 없고 나만큼 주워 들은 거 많은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뭐 화성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에게는 대부분 그게 내가 돌아가신 어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특별하지 않으면 부모 안 그러면 조부모에 해당하거든. 예, 이런 경우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만 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갈 데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빠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 값에라도 얘가 나는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피해가 간다는 생각만 하면 떨어져 줘. 떨어져 줘. 인지만 시켜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인지시키는 거냐면 떠올리면서 뭐 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떠올리면서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내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뭐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 얘기만 계속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뭐 제대로 삶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일단 빠져줍니다. 갈 집이 있어서 빠지느냐? 아니, 부모고 조부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나 내 손자에게 힘들게 한다는 자체가 수고롭기 때문에 어딘가로든 빠지는 거야 일단. 그리고 그거는 아마 한국적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부모면 거의 90%는 다 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이 생각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면 되지 무슨 뭐 굿이나 천도제를 한다. 그럴 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걸릴 확률도 진짜 낮은 거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돈 들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후불로 하시든가. 개선되면 준다니까 더블로. 1,000을 불렀어. 해결되면 2,000 드립니다. 해결 안 되면 끝. 자신 있으시면 해보시든가. 거의 할 사람 없을걸? 천도제나 굿이나 이렇게 붙이잖아? 거의 할 사람 없을걸? 지도 자신 못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 있으면 더블로 공증하든가.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하면 100% 어느 정도 처리만 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라도 완화되면 더블. 확실하면 더블 주면 되지. 문화재도 그런 거 있어요. 문화재도.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 또. 문화재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문화재 될 걸 사. 보물이 될 만한 걸 사. 보물로 지정 안 된 거. 이게 싸거든. 그리고 그걸 보물을 만들어.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어. 저도 문화재를 하잖아. 제가 문화재 위원도 했었고 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안 돼.
나는 입으로 문화재를 눈하고 입으로 하지 물건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정된 걸 사는 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더 나아요. 괜히 이거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죽도 밥도 그냥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지정된 걸 사면 돼. 이해가 됩니까? 똑같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부동산도 그거 있는데 부동산도 자신 있으면 얼마 이상 받으면 너 하든가도 있어. 부동산 팔 때도. 그리고 아마 그게 법 변호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있어요. 뭐 돈과 관련된 거면 얼마 수입료 올려버린다고. 얼마 이상 받으면 너 먹든가를 시전합니다. 그럼 죽자고 하죠. 갑자기 열심히 합니다. 밤잠 안 자가 아마 하면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천도제나 그것도 그렇게 하면 돼. 후불제 아니면 10%만 받고 하든지 계약금 받고 하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은 이것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거에 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잔거는 해줘도 돼. 잔거는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부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돈 10만 원 정도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거 갖고 있으면 의미적으로 나를 좀 도와준다더라. 그럼 할 수 있는 거야. 10만 원 정도 아유야 비싼 거 밥 한 끼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거 뭐 1년 동안 갖고 있는 건데 뭐 어때? 그 정도 소모해도 크게 뭐 죽는 건 아니잖아. 그 정도는 되는데 부적을 했는데 500이에요. 그러면 후불제. 후불제. 그럼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단가가 올라가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일부 스님들은 그게 정신질환, 정신질환도 있어요. 영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게 이제 신병이라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게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옵니다. 신병, 화병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이런 신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잘 못 와요. 특징이. 그러니까 무당한테 갈 수 있는 얘기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를 못 해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귀신이 씌었어. 쉽게 말해서 씌었어. 그 귀신이 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못 간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내가 오라 그랬는데 길을 찾아올 수 없대. 길을 찾을 수가 없대.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걔가 아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못 벌어. 해결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손님이 못 오네. 에이씨 이게 뭐야. 그리고 손님이 오는 쪽은 대부분 해결을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구슬하면 뭐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세상에 우리나라에 무당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 것도 해결을 못 했는데 너네 거를 해결할 수 있겠냐? 지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지 거부터 해결했겠지. 그 방식으로는 지 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내 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얘 거는 해결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 굿이나 천도제를 한다는 아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기운을 풀어주는 거예요. 기운을 풀어주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완화시키는 거지 소멸시키는 거하고는 또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정신질환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정신과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병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걔네한테. 예. 그 패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화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병, 배째라 이런 것들이 세계적 용어로 등록이 돼 있어요.
베째라도 있어. 베째라. 그냥 영어 발음이 베째라야. 우리 발음을 그냥 영어로 옮겨놓은 거야. 화병도 화병이야. 그래서 아주 특이한 문화 이렇게. 화병이 뭔지 아시잖아. 지금 이제 화병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별로 화병 없을 걸. 왜냐하면 화병은 남성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고, 지금은 뭐 억압도 안 돼. 지팔 지은들면 다 살고 있는데 뭔 화병이야. 아니 그렇잖아. 요즘 애들 봐봐.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다더라. 그 정도까지 말씀해서 끝내고, 자, 꽃가람. 꽃가람이 뭐야? 꽃가람 촌스럽고로. 방송 보면서 예불을 동참하는데 집에서도 꼭 향을 피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향을 피워야 하나요? 향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향을 안 피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대가리는 향이고요. 맨 마지막 축원입니다. 축원이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축원은 스님만 할 수 있는 거고, 향은 에브리바디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불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도 제사의 첫머리는 향입니다.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향은 무조건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택 사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서 못 피게 하는데요. 피게 하는 데 가시면 됩니다. 피게 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게 하는 쪽으로 몇 번 옮겨서 다니잖아. 모든 절에서 다 피게 할 겁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절에 향을 안 피게 했더니 신도가 안 오더라. 그러면 환기시설을 갖추든 후황을 달든 뭐 공기청정기를 놓든 향을 피우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초를 키워도 되거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향 연기 하나를 제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돈만 들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야, 고깃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해결되는데, 향 연기를 하나를 해결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돈 들이기 싫은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맞잖아. 현대사회에서 향 연기 하나를 해결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제가 그래서 전에 뭘 만들려고 했었냐면, 아로마 향을 가지고 향 캡슐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게 이제 단가도 좀 세고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할까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기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어차피 그게 향이 메인이거든요. 연기는 매체예요. 그래서 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해볼까. 그래서 내가 향초를 써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서 해봤거든요. 사실 향초를 써볼까. 근데 그것도 골 아프더라고. 그 향초가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세. 제가 보기에는 그냥 향하고 촛불을 동시에 키면 초 하나가 향 5개 이상을 먹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서 초를 많이 키면 사실은 향연기를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피워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피워도 있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그래서 집에서도 초하고 같이 키면, 아니면 향을 짧게 켜. 일본향 보면 이만한 것도 있거든. 그냥 더 짧게 해. 부담되면 더 짧게. 예. 짧게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거 뭐 별건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켜가지고 뭐 숨 넘어가요. 그 정도는 그냥 요양병 가셔. 그건 기도를 해. 그건 집에 있지 말고 요양병 가. 요양병. 그리고 뭐 폐병이 걸려. 야 씨, 내가 그럼 벌써 내가 폐병 걸 죽는 거 한번 보고.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릴 사람은 걸리고, 담배 펴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짜게 먹어도 오래 살 사람은 살고, 일찍 죽을 사람은 그거 관계없이 일찍 죽더라.
그리고 나만큼 향연기 많이 맡는 사람 없어도 몰라. 내가 이제 폐암이 걸리면 고래서 고랬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담은 못 하겠는데 뭐 모르겠어. 그래서 무조건 향은 그러니까 부담되면 작게라도 다 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왜 작게 할 수 있냐면 그 부러뜨려도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원래는 선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꼬집향을 썼거든. 요걸 했거든. 요게 이렇게 뭐 소금 같은 거 할 때 한 꼬집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선향은 피운 지 얼마 안 돼요. 그거는 훨씬 더 고급 향이거든. 원래는 선향이 선 같다고 실 같다 그래 선향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초 쓴 거하고 초 대신에 기름 등잔 썼지. 그래서 양초잖아. 서양놈 초. 초라고 하는 게 촉이거든. 촉.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초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선향 쓴 지도 얼마 선향 굉장히 고급이에요. 왜냐하면 향가루를 가지고 다시 제조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 예전에는 제일 많이 썼던 건 이제 향나무 이렇게 옆구리를 긁어. 이렇게 약간 나무 좀 칼 무딘 걸로다가 옆구리 이렇게 긁어. 향나무. 그럼 가루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거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래된 절이나 안 그러면 저기 뭐야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향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자꾸 긁히는 향나무예요. 그러니까 산 향나무를 계속 몇 그루를 놓고 계속 이놈 긁고 저놈 긁고 고로쇠물 빼듯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제사 지내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일본향 집에서 쓰는 거는 일본향 쓰시고 인도향은 절대 쓰시면 안 돼. 인도향은 바람 많이 통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 중국향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짝대기 있는 거 중국향 중에서 대나무 꽂혀 있는 거는 전부 외부향이다. 그거 집에 태우는 거 아니다. 실내에서 태우면 안 돼. 전부 외부향이야. 안 그러면 실내에서 태우면 바람 잘 통하는데 태워야 돼.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짝대기 없는 거 있어요. 대나무 없는 거. 그게 실내용이에요. 실내용. 그리고 한국향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향은 그냥 비싸기만 해. 그래서 저는 한국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턱없이 비쌉니다. 일본향 해봐야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거든. 많아요 양도. 한국향이 오히려 더 비싸. 뭐 좋대 뭐 어쩌고 침향이 들어가서 뭐 좋고 침향 쌉니다. 나무 재료는 쌉니다. 저거 다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침향 환 뭐 이런 거 다 침향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런 데 쌉니다. 천연이 아니잖아. 만들어내는 거잖아. 침향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나무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만든다고. 불로다가 구멍을 뚫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침향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꼬챙이로 구멍을 이렇게 쭉 뚫어. 그러면 얘가 여기 채우거든. 수지가. 이게 항균 작용으로 채우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제일 안쪽에 까맣게 된 침향이 있으면 여기 안쪽에 까맣게 있으면 요거는 약용으로 쓰는 거고. 요 약간 바깥쪽에 있는 요 중간쯤 이렇게 쓰면 이게 염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약용이나 차는 제일 안쪽 거를 써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나무가 더 많아. 나무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 안에는 수지 비중이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바깥쪽에는 뭐 하냐면 갈아가지고 이게 향으로 쓰는 거예요. 먹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진짜 A급 염주는 요걸로 만드는 게 진짜 A급 염주. 나뭇결이 잘 안 보여. 저번에 인도에서 우리 본 거 그거 상당히 A급이에요. 저도 보고 상당히 괜찮다네 이랬거든. 나무가 잘 안 보여. 나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향은 무조건 피워야 된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